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정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구마 재배 기술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오늘 교육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더 배우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제 핸드폰 번호가 010-2719-9859입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고 그 다음에 고구마 재배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자로 사진을 전송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카카오톡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톡으로 저한테 뭐 그 자료를 문의를 하신다거나 사진을 보내셔도 제가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그런 문의 사항을 하실 때는 전화를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그렇게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구마 재배 기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 그 시장에 고구마가 지금 생산되는 그 품종들이 아직도 일본 품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있는 그 꿀고구마, 그 꿀고구마는 일본 품종이 베니하루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 색깔이 그 노란색이면서 겉색깔이 그 자색깔, 그 붉은 색깔을 띠고 있고 처음에 수확한 다음부터도 맛이 좋고 숙성하면 더 맛이 당도가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베니아루카는 호박고구마가 아닌 방고구마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뻑뻑함 정도가 좀 뻑뻑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저희 지금까지도 그 시장에 고구마 시장의 품종으로서 그 점유율이 한 50에서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겨울철에 먹는 이제 호박고구마 계통은 안노베니아하고 그 다음에 안노이모라는 일본 품종이 지금 점유율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물기가 많기 때문에 수확한 당시에는 그 당도가 오르지 않아 가지고 맛이 없다가 저온 저장고에다가 집어넣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물기가 빠진 상태부터 당도가 쭉 올라가는 10월에 수확해서 11월 이후에 12월 달까지 저장하고 나서 먹으면 겨울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호박고구마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 품종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에서 딸기와 똑같이 이거 품종 보호 쪽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그 일본 품종을 원래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흥청 쪽에서 육성한 국내 품종으로 지금 전환하는 단계고 고구마 쪽으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시군 같은 경우는 무병묘를 만들어서 저축배양을 통해서 무병묘를 통해서 이제 지금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국내 품종 중에 두 가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로 풍엄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기존 안노벤이나 베니아르카보다 속색은 더 붉은색인 그런 계통이고요. 이 풍엄미는 밤고구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밤고구마 같은 경우가 보통 보면은 100일에서 110일 정도 재배를 한 후에 수확이 돼야 되는데 이 풍엄미 같은 경우는 수확기가 조금 빠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5월 중하순, 5월 중순, 초중순에 여러분들이 고구마 정식을 했을 경우에 싹으로 정식을 했을 경우에 순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8월 말, 9월 초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또 풍어미 품종의 특성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는 순 자체가 키울 때 순 끝이 하늘로 치솟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좀 특별한 그런 품종이라 지나가면서 고구마 밭에 순이 하늘로 치솟아 있는 품종을 보시면 풍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 옆에 또 다움이라는 품종인데 요거는 그 국내 육성 품종 중에 호박고구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아마 구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예, 첫 번째 국내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풍엄미입니다. 풍엄미는 얘는 밤고구마 형태고 이른 반고구마로 보시면 됩니다. 그 수확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수확이 가능하고 얘는 숙성이 필요 없고 바로 수확해서 바로 먹어도 되는데 이 순의 그 특성 자체는 키울 때 순 끝이 하늘로 치솟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고구마 순에서 이 품종이 호박고구마인지 밤고구마인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생장점 부위,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순 끝부분이 다색을 띠고 있으면 그거는 호박고구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손끝이 녹색을 띠고 있으면 밤고구마라고 보시면. 그런데 이 풍어미 같은 경우는 손끝이 녹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밤고구마 계통이고요. 뻑뻑함 정도는 한 중간보다 약간 뻑뻑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당도 자체가 이제 이른 밤고구마기 때문에 음, 당도가 그렇게 그 일반 꿀고구마라든지 그런 좀그 만생종 그 밤고구마보다는 당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 품종을 이용하는 걸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풍어미를 갖고 내가 어떤 고구마로 해서 어떤 돈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얘는 일찍 나오기 때문에 추석 명절에 그 특수를 보기 위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5월 초나 4월 말쯤에 여러분들이 고구마 순을 정식하면은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포장을 해서 9월 달에 명절 전까지 고구마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때 아마 시장 출하를 하시면 기존 평년, 그러니까 9월 넘어서 추석 명절이 끝난 다음에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전에 어느 가격을 보실 때는 좀 유리한 품종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국내 육성 품종입니다. 두 번째로 그 꿀고구마, 그러니까 아까 그 일본 품종 중에 가장 범위를 많이 갖고 있는 베니아루카를 대체하는 품종으로 선택된 그 국내 육성 품종 중에 하나인 증미라고 하는 품종인데요. 이거는 좀 품종 연도가 좀 돼 있는 품종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나온 게 식용이나 그 말랭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베니아루카보다는 이 증미 같은 경우가 그 먹었을 때 좀 찰기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찰기가 있고 얘 같은 경우를 조금만 숙성시키면은 어떻게 보면은 꿀고구마보다 당도가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수확 시기는 정상적으로 5월 초나 5월 중순에 정식을 했을 경우에 9월 하순경, 9월 하순경 그때쯤 중순이나 하순경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요거는 뭐 저장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바로 수확해서 바로 그 시장에 내 가지고 출하를 하시면 되고, 겨울철에 저장하면서 먹는 걸로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꿀고구마하고 가장 유사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가공 쪽으로 하시면서 말랭이용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 품종이 굉장히 좋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일미라는 품종인데 이것도 이제는 밤고구마 계통인데 이거는 아까 증미보다 더 오래된 품종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속 색깔 자체도 이제는 그 호박고구마 색이고 겉에도 이제 자색깔을 잘 두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당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예, 수량은 조금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거의 안 나오는 지금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신율미 밤고구마를 하신다 그러면 굳이 지금은 요 품종을 하지 말고 증미나 그 좀 이제 꿀고구마로 하고 더 유사한 품종이 나오거든요.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제 보드램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내 육성 품종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요거는 신기한 게 이른 호박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호박고구마 계통인데 이르게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한 4월 말에서 5월 초쯤 정식을 했을 경우에 얘도 8월 말에서 9월 초쯤 수확이 가능한 호박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하고 밤고구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먹어봤을 때 그 분질도거든요. 뻑뻑함 정도. 요거는 물기가 좀 있고 그 뻑뻑함 정도가 호박고구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뻑뻑한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어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른 호박고구마이기 때문에 호박고구마를 일찍 먹을 수 있는 분들한테 판매가 가능한 그런 품종인데, 아쉽게도 이른 호박고구마이기 때문에 저장력은 일반 그적인 호박고구마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는 겨울 내내 두고 먹기에는 조금 그 저장성이 떨어지는 그 조식도가 조금 안 좋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호박고구마로 특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추석 전에 만약 내보내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요 품종도 한번 실험적으로 재배를 해보시고 한번 그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한번 평가를 받는 것도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호박고구마 중 유일하게 이른 호박고구마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호박 고구마 계통의 국내 육성 품종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소개해 줄 품종 중에 하나가 있는 호감입니다. 호감미. 요거는 호박 고구마고요. 속색 자체가 호박색이고 겉색은 자색을 띠고 있는데 얘는 재배 기간 자체가 한 수확이 5월 초중순에 정식을 하면 10월 중순 정도 그때 설이 내리기 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고요. 한 120일 정도 걸리죠. 요거는 당도가 높고 그다음에 후에 저장을 통해서 숙성을 하고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호박고구마라고 보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 일본 품종 안노벤이나 안노 이모 같은 경우는 그 호박고구마의 특성이 이제는 분질도가 낮고 조직이 물르기 때문에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잘 죽거든요. 근데 요거는 세력이 좀 셉니다. 호박고구마면서도 조금 그 조직이 좀 단단하고 그다음에 그 순이 굉장히 강하게 잘 뻗습니다. 수확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예초기로 제초기로 이제는 그 순을 칠 때 얘가 순이 잘 안 쳐질 정도로 그렇게 순이 강해가지고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키우고 나서 뒤에 후처리가 조금 뭐 그런 그 순치기가 어려운 수확할 때 순치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호감미 같은 경우가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심이 많이 박힙니다. 예. 그 섬유질 같은 거, 그 속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 많이 박히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감미를 통해서 만약에 그 국내육성 품종으로 고구마를 재배를 하신다 그러면 재배 기간 중에 건기 때 물을 줄 수 있는 스프링클러 시설은 갖고 가서 얘들이 건조하지 않게 키우는 그런 그 주의점을 갖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는 그 색깔 들어가 있는 자색 고구마입니다. 단자암이라고. 저희도 그 서산에서도 요거 조직비양 해가지고 나눠드리기도 했는데요. 한번 키워보시고 두 번 찾는 분은 없더라고요. 만약 건강 생각해서 당이라든지 그럼 뭐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특성 있게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색깔 특성이나 그런 걸 갖고 있는 대신에 얘 같은 경우는 좀 당도라든지 그런 그 키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솔직히 돈을 보시고 농사를 지신다 그러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떤 그런 건강이라든지 좀 특별한 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특성은 그 밤고구마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아마 구하시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국내 육성 품종을 구하실 거면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신용화 재단 쪽으로 해서 무병묘, 그러니까 조직배양묘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육묘장, 그러니까는 하우스 쪽에다 얘들을 키워가지고 점점 펼쳐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뒤에서 이제 육묘장 관련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육성 품종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는 일본 품종을 특히 이제는 베네아효과 쪽으로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도 국내 육성 품종의 특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품종이 요 근래, 그러니까는 아마 이게 나온 지 1년 정도 돼서 아마 그 조직배양을 하고 그다음에 무병묘를 나눠주는 시군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나가는 품종입니다. 요거는 소단미라는 품종인데 이 진흥청에서 이 꿀고구마하고 가장 유사한 품종을 육성을 해서 급하게 내놓은 품종이라고 보시면 얘도 암고구마 계통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그 거의 베니아크로과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 품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까 증미라는 그 품종을 이용해서 꿀고구마 대용으로 이렇게 시장에 출하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마 올해부터는 이 수산미 쪽으로 해서 출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이나 그 고구마를 대면적으로 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꿀고구마를 못하니까 지금 현재는 증미를 많이 내보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소단미 쪽으로 집중해서 아마 재배가 들어가지 않을까. 밤고구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조금 저희 그 기관 그러니까는 진흥청이나 저희 공공기관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죄송한 거는
지금 호감미 빼고는 특별한 호박고구마 계통이 지금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기능청 부분에서 좀 더 육종을 좀 빨리 해가지고 특성이 좋은 호박고구마 국내 품종들이 좀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그 전까지는 뭐 일본 품종으로 가시는 분들이 생길 수는 계속 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호감이라는 그 호박고구마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심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고구마를 심으셔야 되는데 고구마를 심으셨을 때 고구마 같은 경우는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감자는 줄기입니다. 그래서 고구마하고 감자하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수확 작업을 하기 전에 순을 치는 부분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틀리냐면 고구마 같은 경우는 뿌리가 뿌리기 때문에 고구마 자체 내에서도 뿌리가 나와서 먹이나 물이나 양분을 먹습니다. 그래서 위에 순을 치더라도 얘가 한 10일 정도는 버티고 더 자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감자 같은 경우는요, 줄기입니다. 줄기는 자체 내에서 뿌리를 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 같은 경우는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은 위에 순이 줄기나 잎이 죽었을 경우에는 비 한 번 잘못 맞아버리면 감자가 다 썩어요. 근데 위에 줄기하고 이파리가 건실할 때는 비가 아무리 와도 감자가 썩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경우는 위에 순을 치고서도 한 10일 정도는 고구마가 버티지만 감자 같은 경우는 위에 순이 붙거나 아니면 쳤을 경우에는 바로 비 오기 전에 수확해야 된다는 그런 좀 특성을 갖고 있고요. 고구마가 보면은 땅속에서 잘 달리시는 분이 있고 잘 안 달리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길게 달리거나 고구마가 안 달리시는 분, 고구마가 제대로 잘 달리시는 분, 그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시려면은 마디를 몇 마디 심느냐. 보통 우리가 고구마 순 마디를 제대로 농사 못 짓고 왕왕자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두세 마디 정도 심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고구마 순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7마디짜리를 갖고 5마디 심고 2마디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해서 마디마디에서 고구마가 달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구마가 달릴 수 있도록 수량이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마디를 너무 짧게 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큰 고구마가 나온다. 그리고 열과가 많이 나온다. 쪼개지는 거. 그리고 고구마 토양 쪽에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고구마가 안 달리고 고구마가 길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 빠짐이 심한 토양. 그러니까 사질토. 모래땅 같은 경우는요. 고구마가 길게 빠져요. 그러면 물이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뿌리가 그러면 좀 길게 뻗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고구마도 길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물 빠짐이 좋은 모래 사질 토양 같은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점질 토양, 쉽게 얘기해서 물 빠짐이 안 좋은 토양 같은 경우는 비대가 안 됩니다. 옆으로 비대가 안 되고 썩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밑에 보면 가는 뿌리가 나와가지고 고구마가 안 달리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륵 땅이나 그다음에 너무 모래 땅이나 하는 쪽에서는 고구마를 심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육묘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하우스에다가 묻고 키워야 되는데요.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묘를 사면은 고구마 순을 사면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마 5월 달에 고구마 순 한 단에 100개짜리 사실 때 가격이 비싼 경우는 12,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6월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5, 6천원으로 떨어지죠. 왜 그러냐? 6월 달 이후에는 순을 잘못 심으면 다 죽거든요. 근데 고구마 순 정식 시기가 가장 좋은 거는 5월 초중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수요가 높기 때문에 고구마 순 가격이 그때가 제일 비싸다고 보시고. 근데 이제 고구마 순을 직접 채취하시려면 육묘를 거쳐야 되는데요. 여기 육묘 과정 보면 처음에는 이제는 좋은 고구마를 쓰셔야 돼요. 좋은 고구마.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이제 생산을 합니다. 수확을 하고 나서 다 캐서 집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제일 좋은 거는 시장에다 팔아요. 동글동글하고 크기가 주먹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시장에다 다 파십니다. 그리고 조금 작거나 좀 크거나 그런 것들은 또 자기가 먹어요. 겨울 내내 두고 먹습니다. 아니면은 뭐 자식들이 왔을 때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씨 고구마 그러니까는 종자로 쓸 것들은 다 쬐끄맣거나 길거나 아니면은
벌레 먹었거나 아니면 쭈글쭈글한 거거나 못생긴 것들을 갖고 씨 고구마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다 팔고 돈을 만들고 내가 먹을 거 먹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음 해에 농사를 제대로 심으려면은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좋은 종자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고구마 가격을 제일 잘 가격을 제일 잘 받는 분 같은 경우는 25만 평을 지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씨 고구마를 고르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해에 농산인 것 중에 가장 예쁘고 상처가 없고 품질이 제일 때깔이 좋은 걸 갖고 종자로 합니다. 종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그 다음에 농사를 지시려면 씨 고구마는 좋은 걸로 갖고 가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도 씨 고구마를 선택을 하실 때 좋은 걸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구마 순을 여러분들이 구입할 때도 고구마 좋은 순을 구입하셔야지 짜투리 거 싼 거 갖고 심으시면은 그만큼 수량이 안 나오고 문제가 된다. 유념해주고요. 이게 묘상 만드는 거, 그러니까 묘상 하우스에다 묘상을 만들어 가지고 씨 고구마를 묻고 터널을 씌워 가지고 보온을 한 다음에 묘를 키우게 되겠죠. 키우면서 정식할 시기점도 됐을 때는 이제 채묘 묘를 잘라 가지고 모아서 단을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구마 순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겨울철에 하실 때 묘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다시 꽂아 가지고 묘 증식을 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는 채묘를 하죠. 정식용 묘로 해서 단 만들어 가지고 내서 심게 되겠죠. 그렇게 과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씨고구마 묻는 시기는요, 보통 보면은 내가 만약에 4월 달에 정식을 할 거다. 4월 중순부터 정식이 고구마는 가능한데, 그때 좀 일찍 정식을 할 거다. 그러면은 2월 초순 정도에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5월 중순 이후에 고구마를 심을 거다. 그러면 여기 적기재배 3월 중순 얘기가 너무 늦고요. 한 2월 말 정도나 3월 초순 정도에 고구마 묻으면 되고요. 만기 재배 같은 경우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적기 재배를 하면서 계속 냅두면은 순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순을 이용해서 만기 재배하면 되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씨 고구마 묻는 시기를 2월 중순에서 3월 초까지는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묘상 준비는 따뜻하고 햇빛 잘 받는 곳에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300평을 심는다 그러면 한 3평 정도를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비료는 묘상 뭐 3.3 제곱미터 한 평당 뭐 요소 50g, 용가리 70g, 뭐 염화가리 30g, 퇴비 5kg 이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요소 조금 뿌리시고 300평당 한 50평 기준으로 해서 한 4분의 1포? 그 정도만 뿌리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뭐 이렇게 용가리나 염화가리 뭐 퇴비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소로 조금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300평에 내가 고구마를 심을 거면은 고구마 묘상은 한 3평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 하시면 됩니다. 씨고구마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이렇게 썩은 거, 그 다음에 토양 선충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면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특성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걸리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증상이 중간에 띠를 들어요. 그래서 띠를 두르거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패인 것들. 그 다음에 잘랐는데 겉표면이 콜쿠아 좀 딱딱하게 된 그런 거라 잘라봤더니 속에가 이렇게 갈색으로 변한 것들. 그 다음에 검은 무늬병 이렇게 겉에가 까맣게 썩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만져봤더니 물렁물렁해지고 무른 것들. 이런 것들은 종자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게를 쓰시면은 요 것들의 그 병이나 충들이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이러스 걸린 것들은 더 심하고요.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고 종자로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씨 고구마를 갖고 이제는 소독을 하셔야 되는데 소독 약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굳이 소독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어, 문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병이나 풍들에 의한 피해가 나지 않은 것들, 정상적인 것 같고 씨 고구마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묻으실 때 중요한 게, 예, 여기 보시면 배 부분이 있습니다. 배 부분. 요 고구마 배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살짝 배부름 쪽이 나오거든요. 요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묻는 게 좋고요. 고구마를 묻으실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잖아요. 그럼 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띕니다. 작은 것들은 붙이고요. 그래서 근데 고구마는 크고 작고 눈이 비슷합니다. 눈에서 싹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눈이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작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딱딱딱 붙여놓으면은 고구마 순이 올라올 때 얘들이 너무 밀집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구마가 큰 것들을 띄어서 놓으면은요 순이 너무 띄엄띄엄 올라와요. 그러면 순이 너무 두꺼워져요. 그리고 일정 면적당 나오는 순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묻으실 때 고구마 크기를 갖고 어떻게 하시느냐, 큰 것들은 붙이고 작은 것들은 띄어야 됩니다. 예, 아마 그거를 거꾸로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부터는 큰 고구마는 한 개당 봤을 때 큰 거든 작은 거든 눈이 눈이 수가 비슷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작은 것들은 띄어서 심고요. 살짝 띄어서 심고 큰 것들은 붙여서 심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고구마 묘상 관리할 때 이제 온도 관리인데요. 처음에 이제 고구마를 묘상을 준비할 때 뒤에 다시 설명드리는데 땅을 10cm 이상 팝니다. 하고 고구마를 묻고 그 위에다가 황토든 아니면 흙을 얹게 되고 물을 충분히 줘서 할 때 꽂고 그 위에다가 부직포나 아니면 보온 덮개를 덮게 돼서 이제 온도 관리를 하게 되겠죠. 처음에 땅 위로 싹이 올라올 때까지는 온도를 30에서 30도 정도를 맞춰 주셔야 돼요. 고추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작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싹이 올라와서 지표면 위에 떡잎이 보일 때까지 아니면은 고구마 같은 경우는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온도가 30에서 33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상을 만들어 놓고 고구마를 붓고서 흙을 덮고 부직포를 얹어 놓고 나서 물을 충분히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온도는 30도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싹이 어느 정도 위로 올라왔어요. 위로 올라올 때는 온도를 낮춰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30도의 온도를 계속 해주신다면은 웃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싹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 이 땅 위로 어느 정도 싹이 쭉 올라온 상태, 횟수가 그런 후에는 23도에서 25도, 쉽게 얘기해서 25도 이하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1.2 수분은 넉넉한 것이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순이 올라오는 밀도가 높으면 연약함모가 발생하고 도장되니까 묻는 그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죠. 큰 거는 붙여서 작은 거는 띄어서 그런 식으로 묻히면 됩니다. 자, 이게 고구마 묘상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한 120m 폭에 10cm 정도 땅을 파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모든 그 작물을 키우는 그런 스타일하고 거꾸로 가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 쪽은 120cm, 두둑 쪽은 120cm를 땅을 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골은 위로 솟아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30cm 정도 마련해서 고구마를 붓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묻으면서 이제 흙을 덮여주는 그런 스타일로 가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뭐 이거는 고구마 시험장에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여러분들은 일단 쫙 묻고 나서 흙을 일거에 덮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물을 충분히 주고 할 때 꽂고 그 다음에 비닐 덮고 그 후에 보온 매트 덮고 그리고 온도는 30에서 32도 정도 나오도록 처음에는 유지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그 농가들이 고구마 깔기, 그러니까 묻는 과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고구마를 쭉 묻습니다. 이게 대농들, 그러니까 한 몇십만 평 하시는 분들은 고구마 이 그 종잣값으로 몇 억 나갑니다. 몇 억. 예,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고구마가 그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곡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묻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흙을 덮습니다. 이렇게 쭉 흙을 덮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물을 충분히 주고서 이제 덮습니다. 덮어요.
비닐 덮고 활대 꽂고 비닐 덮고 그 위에 이렇게 보온 매트 덮고 온도는 30도 정도 나오고 이렇게 푹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묘가 발화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 수가 발화된 묘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25도 이하로 온도를 맞춰 주시고요. 예. 이렇게 이제는 쭉 펼쳐지면서 이제 고구마 묘가 자라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고구마를 묻는 게 아니고 고구마 묘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 무병묘를 여러분들이 구입했을 경우에는 좀 스타일이 틀립니다. 좀 일찍 심으시는 게 좋고 한 2월 만약에 중순에 여러분이 받는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수량을 고구마 수량을 순수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 하냐면은 일단 그 묘가 포트 쪽으로 올 거예요. 포트를 갖고 뽑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토양에다 이렇게 심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면 애들이 뿌리 자꾸 클 거 아닙니까? 그럼 마디가 이렇게 쭉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밑에서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두 마디 정도 남겨놓고 순을 자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증식을 하실 때 순을 증식을 하실 때 삼묘로 갖고 증식을 하실 때는 최소한 두 마디나 세 마디 정도를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두 마디나 세 마디. 왜 그러냐면은 고구마는 마디 끝에서 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디에서 뿌리가 나옵니다. 마디에서. 그러니까 자른 부위에서 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마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마디를 두 마디 이상 하라는 게 뭐냐면은 이 마디 하나는 무조건 묻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마디를 묻힐 만한 마디가 없으면 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수는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묘를 잘라가지고 계속 증식을 하실 경우에 마디는 두 마디나 세 마디 정도 간격을 두고 자르시는 게 좋고요. 최소한 땅에 다시 심으실 때, 그 묘를 땅에 심으실 때는 한 마디 이상을 땅에다 박으셔야지 그 마디에서 뿌리가 나와서 얘가 정상적으로 생육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해드리는 거는 만약에 그 순을 잘라서 두 마디나 세 마디 순을 잘라가지고 땅에다 직접 묻는 것보다는 포트에다가 50공짜리 포트에다가 상토를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를 꽂아가지고 온도가 한 30도 되는 온도에 그 별도의 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키운 다음에 한 5일이나 6일 정도 되면 뿌리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땅에다 묻는 그런 스타일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뿌리를 빨리 뽑게 하고 묘를 증식을 시키는데 효과가 빠르다고 보시면 묘를 키우실 때 내 묘가 잘 자라느냐 아니면은 물이 너무 많느냐 아니면 온도가 낮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는 그 생장점 부위 요 생장점 부위가 틀려지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조건이 좋은 묘는 저렇게 딱 뭉쳐져 가지고 거의 그 묘나 가운데 부분이나 바깥쪽 부분이 딱 접혀 가지고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요게 조건이 좋은 상태고요. 두 번째로 보면 고온다습 온도가 높거나 그리고 습도가 높아 버리면 얘가 커져 버립니다. 비대해져 버려요. 보통 요렇게 많이 나와요. 2번 같이. 예. 어느 정도 이제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온도가 높고 웃자랐다 그러면 저렇게 그 위에 그 생장점 부위 그 이파리들이 이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차이가 나게 돼요. 웃자라기까지 키우시면은 요거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잘못하면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키우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네 번째 같이 이 이파리들이 서로 엇갈려 있다. 그 다음에 밑으로 향한다 하시면은 요거는 입이 뒤틀려 있다 그러면 이건 온도가 너무 낮은 겁니다. 이러면은 아 내가 온도를 설정을 너무 낮게 했구나 해서 온도를 조금 더 잡으셔야 정상적인 묘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생장점 부위의 그 형태를 보시고 아 내가 묘를 어떻게 키웠구나 하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온도를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물을 주시고 보통 내가 25도 정도를 갖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묘를 키운다면은 물은 최소한 7일, 일주일이나 아니면 10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을 안 주시면 얘들은 안 커요. 그래서 꼭 그렇게 물을 주셔야 되고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고구마를 잘 농사를 지시려면 좋은 묘를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타시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묘를 자르든 묘는 가장 좋은 묘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요. 자, 일단
묘의 그 길이는 30cm 정도가 좋습니다. 30cm. 25cm에서 30cm짜리가 좋고요. 마디는 7마디짜리가 좋습니다. 7마디짜리가 좋고요. 왜 7마디짜리가 좋으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고구마는 마디에서 뿌리가 내리고 그 뿌리가 커져가지고 고구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묘당 5마디를 묶고 2마디를 위로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땅속에 5마디가 박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고구마가 마디당 적게는 하나, 많게는 3개 정도까지가 달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묘에서 수량이 달린 수량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고구마가 땡글땡글하고 이쁘고 그 크기가 상자 크기 주먹만한 크기가 나오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3마디짜리를 갖고 3마디짜리를 갖고 2마디 묶고 1마디를 뺀다. 그러면 고구마가 달릴 수 있는 개수가 그 기준 7마디짜리보다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달리게 돼요. 그러면 위에 순이 바깥쪽으로 자라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자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양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2~3마디짜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왕왕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고구마벼는 25세에서 30cm짜리고 7마디짜리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묘를 나중에 정식묘를 여러분들이 육묘하면서 나중에 체묘를 하실 때 7마디짜리로 체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묘를 하실 때 중간 마디를 만약에 이제는 너무 길어졌어요. 한 1m짜리가 나오는 그런 묘가 있었어요. 내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생장점 부위에서 7마디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또 7마디를 잘라주시면 돼요. 근데 수량은 생장점 부위가 있는 묘가 훨씬 더 수량이 높고요. 이 중간에 그 7마디를 하더라도 거기서 저기 축지에서 다시 그 순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생장점이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 묘가 소질이 생장점 부위가 있는 것보다는 소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묘를 하실 때 너무 길게 육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좀 짧게 7마디 정도 나왔을 경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식하기 전에 묘를 갖고 이제는 잘라가지고 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보관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체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개씩 한 단을 해가지고 묶어 놓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늘진데 한 15도 정도 되는 그늘진 창고나 아니면은 차광망 쳐 있는 그런 데다가 어떻게 하냐면 밑에다 비닐을 깔아요. 밑에다 비닐 깔고 묘를 100개씩 한 거를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시고 그걸 다시 비닐로 덮어서 요거를 밀폐를 시킵니다. 그리고 며칠을 놔두느냐? 한 5일 정도를 놔두시면 돼요. 5일 정도. 아니면은 뭐 짧게는 3일 정도 놔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 덩굴조금병이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 그러시면은 소독 농약 있잖아요. 그걸 갖고 담갔다가 빼내셔도 돼요.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을 져가지고 밑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고구마순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세워서 올려놓든 누워서 올려놓든 상관은 없고요. 비닐을 덮어놓고 바깥쪽을 싹 눌러가지고 공기가 안 통하게 해놓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한 3일에서 5일 정도 그냥 둡습니다. 그러면 상처 부위가 잘려진 상처 부위가 아물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게 뭐냐면 마디에서 뿌리가 어느 정도 1mm, 2mm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마 3일 정도면은 뿌리가 하얗게 비칠 거고요. 5일 정도 되면은 뿌리가 한 1mm, 2mm 정도, 2mm 정도까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활착이 훨씬 빨리 되고 얘들이 죽는 율도 훨씬 더 적게 됩니다. 여러분들 묘를 채취를 한 다음에 그렇게 그 저장을 해서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묘의 연면십인데, 자, 여러분들이 한 차례 수확하고 고구마를 묶거나 그랬을 경우에 한 차례 수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후에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난 후에 또 자르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묘를 채취하기 전에 미리 그 후에 잘 나오라고 비료를 미리 주셔야 돼요. 비료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여기는 뭐
평당 4에서 6리터, 연면 시비 뭐 3, 4일 전 요소 1%뭐 이렇게 너무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시느냐? 한 말에 한 말에 요소 30g, 30g을 탑니다. 한 말에 요소 30g을 타서 체묘하기 이틀 전에 위에다가 조루루 쭉 뿌려주시면 돼요. 예. 물 주듯이 조루루 쭉 뿌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한 이틀 후에 체묘를 하시고 체묘가 끝난 다음에 한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자라요. 일상적으로 대농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5일에서 6일 만에 다시 체묘를 하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심으실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육묘장을 만들어서 고구마를 묻어가지고 하셨을 경우에는 최소한 3번 정도 이상은 자른다. 그리고 3번 정도는 계속 고구마를 심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면적이 나옵니다. 이건 체묘 전 사진입니다. 체묘 전 사진. 요건 이제 체묘를 하는 사진입니다. 너무 빡빡하게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요를 여러분들이 체묘, 그러니까는 자를 때 하얀색 곰팡이가 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예. 그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뭐 다 죽긴 죽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죽지는 않고요. 어, 그 뭐 살균제 같은 경우 있습니다. 잘록병약이라든지 그런 살균제 같은 그 저기 그 고구마에 적용되는 그 약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 번 정도 뿌려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지고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핀다 그러면 좀 건조하게 환기를 좀 더 시켜주는 그런 스타일로 가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묘하기 전에 20리터 한 마리에 요소 30g 정도 미리 이틀 전에 뿌려주시고 그다음에 체묘를 하시고 나서 그다음 하루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물을 흠뻑 주시고 그런 식으로 육묘 관리를 하시면 한 3번이나 4번 정도는 충분히 연속적으로 묘를 생산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아까까지 계속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자, 고구마밭도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모든 농사를 지실 때는요. 농업기술센터의 토양 12처방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밭이 뭐 1000평이든 한 필지가 있으면 거기에 위서부터 아래까지 한 30cm 아래까지 땅을 삽으로 쭉 팝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비탈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그 포트짓이 떠가지고 한 5군데를 모아서 한 1kg 정도를 만들어 갖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토양분석실에 의뢰를 하시면 공짜예요. 그 12처방사라는 게 나옵니다. 그거를 갖고 고구마로 이렇게 딱 올려놓으시면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서 그 상담을 다 해드리거든요. 만약에 그 상담을 못 해드린다 하면 상담이 조금 부족하다 싶다 하시면은 그 12처방사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내가 또 별도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자기 밭의 토양 성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구마나 모든 작물의 뿌리는요 물 빠짐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는 안 좋지만 어느 정도 물이 빠져야 됩니다. 물을 줬을 경우 물이 차 있으면은 뿌리가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내 땅이 물 빠짐이 어떤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퇴비 쓰시는 거예요. 퇴비. 옛날에는 그 축사에서 나온 축분들을 배에다 실어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해양 투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축산 그 똥은 우리나라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축사에서 나오는 그 축분을 우리나라의 퇴비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에 축사가 있으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이 퇴비는 10년 넘었으니까 냄새도 별로 안 나고 완숙이 다 됐어. 그러니까 갖다 써. 공짜야 하고 1톤 정도 주세요. 그러면 한 3톤 갖다 줍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 축사에 있는 그 똥을 쌓아놓는 부분이 일찍 차거든요. 그러면 바로바로 없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근데 가장 안 좋은 퇴비가 뭐냐면요. 물기 많고 떡진 퇴비입니다.
퇴비가 덩어리가 져 있을 때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수려고 로타를 쳐도 절대 안 없어져요. 그러면 그 퇴비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덩어리진 채 땅속으로 쭉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위에 고구마가 심겨지든 감자가 심겨지든 고추가 심겨지든 뭐가 심겨지든 죽게 됩니다. 작물이 띄엄띄엄 죽게 돼요. 그래서 퇴비를 넣으시는 거는 어떤 퇴비를 넣으셔야 되냐면 현재 가루 형태의 퇴비를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완숙돼 가지고 냄새가 많이 안 나는 퇴비를 넣으셔야 돼요. 요 근래에는 또 그 정부에서 생활 쓰레기, 그러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죠. 음식물 그거를 퇴비화시켜서 많이 내보내는 정책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하는 공장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공장들도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갖고 와가지고 퇴비를 만들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든 퇴비를 없애야지만 자기네들이 또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동네 어귀에 톤백 그 자리로 해가지고 막 뭐가 쌓여 있어요. 그럼 이장님이 그럽니다. 야, 이거 탭인데 공짜로 준대. 갖다 써봐. 안수기 다 됐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탭이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진짜 정부 정책으로 해가지고 그 발효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그 음식물 쓰레기에 많은 그런 소금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씻어낸 그런 형태로 제대로 된 퇴비가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 소금기나 그런 거를 하려면 물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제거를 하려면 그 물은 그 폐수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제대로 하는 게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를 공짜라고 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낭패를 보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는 공짜라도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이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퇴비를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농협이나 아니면은 비료, 여기 농약 하는 그런 농자재 마트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그 포대탭이 쓰세요. 포대탭이. 포대탭이는 3등급으로 나눕니다. 2등급, 1등급, 그 다음에 특등급. 가장 좋은 건 특등급이겠죠. 근데 이제는 지자체마다 그 보조해주는 그 등급이 틀리거든요. 그 보조해주는 등급 중에 가장 높은 등급. 네, 특등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1등급, 2등급이거든요. 그거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밭에다가 퇴비를 너무 많이 쓰시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일부 양분, 특히 인산이나 가리가 토양에 많이 집적이 돼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컨설팅 해보고 토양 시비 처방서를 받아보면은 2년 이상 축분 퇴비를 연용해서 쓰시면 인산하고 가리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2년 정도를 여러분들이 축분 퇴비, 그러니까 퇴비를 쓰셨으면 1년 정도는, 그러니까 인산하고 가리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유기질 비료 있죠? 유박 비료라고 하는 거, 유기질 비료. 그게 질소가 많고 인산이나 가리가 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 해 정도는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해요. 퇴비도 쓰시고 유기질 비료도 쓰시는데 그거는 별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퇴비를 2년 정도 쓰시다가 어느 정도 토양 검정을 했는데 인산하고 가리가 높게 나왔다 하시면 그 다음에는 유기질 비료를 한 해 바꿔주시고 그 해에도 토양 12초 방사를 받아서 인산하고 가리가 적당량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퇴비로 2년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유기질 비료로 바꿔주고 그런 식으로 그 농자재를 이렇게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를 교차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토양의 밸런스가 맞게 돼요. 그런 점 유념해 주시면 되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비료를 많이,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웬만하면은 복합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고구마 전용 비료라고 있어요. 고구마 전용 비료라고. 특히 고구마 전용 비료 같은 경우는 특성이 가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준 것보다 한 2배 정도 더 들어있고요. 30 정도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질소 인산이 한 12에서 16 정도 들어있게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고구마 농사 지실 그 밭 같은 경우는 퇴비는 기준치보다 좀 낮게, 그러니까는 300평 기준으로 해서 1톤 미만, 한 0.5톤에서 0.8톤 정도, 그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고구마 전용 비료를 꼭 쓰시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 전용 비료. 그냥 대충 농사 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순이 너무 뻗기 때문에 일반 복합 비료 쓰시고 퇴비를 많이 넣으시면 비료기가 많아가지고 순이 너무 뻗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구마가 안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주시는 게 좋고요. 고구마 전용 비료, 특히 고구마 전용 비료를 꼭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붕사라고 있죠, 붕사. 붕소. 붕사 같은 경우는 300평당 2kg 정도는 꼭 넣어주십시오. 우리나라 토양 같은 경우가 특히 붕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작기 때마다 붕사를 300평당 1.5kg 넣어주세요라고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근데 전 다른 작목들을 이렇게 쭉 유심히 봤을 때 이 붕사라는 게 토양 내 유실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토양 내에 집정이나 그런 것, 이 토양 내 양분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깔아앉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보다 지금은 붕사를 조금 더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언제 느끼냐면은 고추 농사 지실 때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첫물을 따고 나서 두물 때까지는 고추가 이쁘게 쭉 뻗어가지고 잘 나와요. 그때까지는 붕소가 어느 정도 딴수가 있어가지고 적당량 작용을 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세물이나 네물 가면서 밭 전체가 다 고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추가 이렇게 삐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가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지도하시는 분들이나 교수님들 같은 부분, 진흥청에서는 다 그게 수정이 안 돼서 그렇다. 아니면 뭐 칼슘이 결핍돼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씨가 맺히는 부위가 한쪽만 맺혀 있거나 양쪽은 안 맺혀 있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밭 전체가 다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예. 근데 붕사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그 땅이 사질토거나 하면은 이게 유실이 되게 잘 돼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버리면은 붕사기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붕사를 조금 더 넣으시는 게 더, 이 붕사라는 그 비료의 특성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 조직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조직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겨울철 같은 데 보면은 밖에서 일하다 보면은 손이 막 트잖아요. 갈라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부드럽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핸드크림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 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잖아요. 이 붕사가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식물체의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붕사가 부족하면은요, 조직이 딱딱해지고, 근데 물이 들어가고 커질라니까 딱딱해지니까 얘들이 잘 안 커지고 얘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부분이 또 안 커지다 보니까 고가가 생기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추를 키우시는데 매년 두 물 이상, 두 물까지는 괜찮은데 세 물이나 네 물 때 밭 전체가 다 고가가 많이 나온다. 그러시면은 처음에 밑거름 넣으실 때 붕사를 1.5kg나 1kg 넣지 마시고 300평당 한 2kg나 2.5kg 정도로 조금 높여줘 보세요. 그럼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건 여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구마 밭을 준비를 하실 때 이제는 그 토양의 산도를 맞추기 위해서 석회질 비료를 넣습니다. 요거는 2개월 전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원래는 2개월 전에 넣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1개월 전에 퇴비를 넣고, 아까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는 교차로 넣으시는 게 좋다고 했죠. 유기질 비료 넣으실 때는 1개월 전보다는 1개월 전에 넣는 걸로 하시죠. 그 다음에 화학 비료. 화학 비료라는 거는 고구마 전용 비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이 넣어야 될 거는 뭐죠? 붕사 300평당 2kg. 그 다음에 또 넣으셔야 될 게 뭐냐? 토양 살충제. 분뱅이 아니면은 뭐 거세미나방 그 방제 입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죠.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로타리를 많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석회질 비료, 특히 이제는 석회질 비료는 고토석회라는 게 있고요. 석회질 비료하고 퇴비는 같이 넣고 로타리 칩니다. 그리고 화학 비료하고 그다음에 고구마 전용 비료하고 붕사 그리고 토양 살충제
10일 전에 넣고, 한 달 전에 파키질 비료와 퇴비를 넣고 로타리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10일 전에 고구마 전용 비료하고, 그 다음에 붕사 2kg 하고, 그 다음에 그 토양살충제 넣고 다시 로타리 치고 밭 준비하고. 고구마 밭은요, 빗거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요. 볏짚 넣으라고 했는데 고구마 밭에는 뭐 굳이 볏짚까지는 넣어주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넣으실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굳이 넣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반 밭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볏짚, 그것도 생볏짚으로 여기 넣어주시는 게 농사에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요. 이건 넘어가고 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그 공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토양 내에 뿌리가 잘 살려면 큰 공극과 작은 공극 두 개가 같이 존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큰 공극이 하는 역할과 작은 공극이 하는 역할이 틀리거든요. 첫 번째로 큰 공극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물을 주잖아요. 물이 들어갔다가 중력에 의해서 물이 빠져버려요. 그럼 여기에 비게 되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공기가, 특히 산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숨을 쉬게 되는 거고요. 작은 공급 같은 경우는 물이 차 있는 거죠. 물과 약물이 차 있는 공급. 이게 50대 50으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땅 밑에 뿌리가 존재하는 데까지 존재해야 돼요. 모든 작물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30cm 이상은 뻗는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공급이 어디까지 존재해야 되냐면 땅속 40cm 밑에까지는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구마 밭을 하시든 고추밭을 하시든 참깨밭을 하시든 들깨밭을 하시든 최소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 정도는 땅을 깊이 가르쳐 주시는 게 40cm까지 깊이 갈아 주시는 게 좋고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고구마밭 같은 경우는 땅을 너무 깊이 갈면 고구마가 너무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고구마가 들어가는 거지, 땅을 너무 깊게 판다고 해서 고구마가 땅으로 너무 쑥 들어가서 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깊이갈이 하시는 것도 더 유리하고요. 예전에 그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고구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황금고구마라고 있었어요. 황금고구마. 모양이 굉장히 이쁘고 맨질맨질한 고구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구마 특성이 완전 만생종이어가지고 그게 아마 11월 초쯤 수확이 가능한 그런 고구마였을 거예요. 호박고구마보다 더 오래 재배 기간이 필요한 그런 고구마였는데, 그 고구마가 지금은 거의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너무 깊이 박혔어요. 심한 경우는 1m까지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확하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두 번째로 걔는 눈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묘를 생산하기에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 하시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인데, 그런 품종적 특성에 의해서 깊이 박힐 수는 있지만 옛날에는 고구마밭 같은 경우는 롤라질까지 했어요. 얘가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고구마 대농들도 롤라질 안 하거든요. 롤라질을 한 것보다 롤라질을 하면 토양 내에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롤라질 안 하시고 그냥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신경을 좀 해달라. 신경을 좀 해달라.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는 너무 물 빠짐이 좋아져도 안 되고 너무 질당이어도 안 되니까 양토 정도, 물 빠짐이 적당한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거를 만드시려면은 40cm 신경, 40cm 신경은 꼭 해달라.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볏짚을 넣어야 공국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작목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볏짚을 넣어야 돼요. 볏짚을 넣으면은 뭐 다른 것도 넣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기물을 넣는 것 중에 볏짚이 제일 좋습니다. 왜 볏짚이 제일 좋냐면 볏짚은 유기물 플러스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넣는 게 좋느냐, 어느 정도 넣는 게 좋느냐 보면은 100평당 우리 논에 가면은 하얀 그 사일리지 있지 않습니까? 공룡알, 그게 500kg거든요. 그거 하나 정도 넣으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묶는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콤바이너로 잘게 썰어도 다 묶어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밭에다가 볏짚을 넣으신다면 100평에 500kg 그 한 롤을 넣으시는 게 좋고, 그 롤을 구매를 하실 때 썰어져 있는 걸로 쌓여 있는 거를 구매하시면 훨씬 더 넣기 편하다.
볏짚을 넣고 안 넣고, 그 다음에 40cm 신경을 넣고 하고 안 하고 차이가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건 뭐냐면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볏짚 넣는 신경 로탈인데요, 볏짚을 지금 깔은 거고, 요게 200평 하우스니까 둘을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깔립니다. 요 볏짚 넣는 신경 로타리 통해서 가지고 한번 쑥 가면은 땅이 5cm 올라오고요. 거기에 이제는 그 볏짚이 40cm까지 쑥 들어가야 돼요. 어떤 작물을 심어도 땅이 보답을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이렇게 토양정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퇴비 얘기를 했어요. 퇴비 얘기를 했는데 뭐 우분, 돈분, 개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장 좋은 게 우분이라고 하고 가장 나쁜 게 개분이라고 하는데요. 우분이 문제가 뭐냐면은 유기물이 많아서 우분이 좋습니다. 근데 떡진 안 좋은 우분 같은 경우는요, 땅 속에 들어가서 더 오래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사나 돈사나 그 개사 같은 데서 직접 받는 퇴비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퇴비차 많이 부르시잖아요. 퇴비차 부를 때 여러분들이 꼭 전화하시면서 부탁을 하세요. 어떻게 부탁하느냐? 가루 형태로 돼 있는 걸 보내달라고 하고요. 냄새가 안 나는 걸 좀 해달라고 하고요.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퇴비차가 오잖아요. 퇴비차가 오면은 가서 보세요. 그 짐칸에, 퇴비가 실려있는 짐칸에 측면 쪽으로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똥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리고 퇴비를 뿌릴 때 떡진 퇴비들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거를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떡진 퇴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저 퇴비 실은 진칸에서 똥물이 줄줄줄 흐른다 하시면은 받지 마시고 가라고 하세요. 다시 해달라고 하세요. 이게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비차를 부르실 때도 꼭 그런 점 유념하셔가지고 부르실 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구마밥 같은 경우는 1톤까지는 300평당 1톤까지 넣지 마시고 500kg에서 한 800kg 정도 넣으시는 걸로 하시고, 퇴비를 2년 정도 쓰시면 다시 유기질 비료로 1년 정도는 바꿔달라. 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떡진 탭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는요, 이렇게 쌓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밭에다가. 퇴비를 받으실 때 들어가면서 바로 뿌리셔야지,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만약에 재수없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똥물이 밑으로 쭉 내려가게 돼요. 그럼 이렇게 쌓아놨던 그 부위는요, 3년에서 5년 동안 작물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꼭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게 밭 관리하실 때 어떤 게 있냐면은, 밭농사를 다 작물을 하시고 나서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쓰레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한쪽에 모아가지고 태우시잖아요. 그죠? 태워가지고 재를 그거 이렇게 뿌리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 재를 뿌렸던 자리는요, 다음에 농사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토양은 이 산도가 맞춰져야 돼요. 산도라는 게 pH라고 하거든요. 이 산도가 6.0에서 6.5를 맞춰야지만 얘가 작물이 잘 되는데, 이 재가 땅 위에 있고 거기에 비가 오면은요, 양잿물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양잿물은 강알칼리성입니다. 얘가 들어가면 pH가 흔들려 버려요. 산도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되게 됩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쪽파 농가가 밭 전체에 1년 정도 농사 안 진 데다가 쪽파를 심으시려고 제초제를 뿌렸어요. 제초제를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풀이 다 말라 비틀어졌겠죠. 이거를 두들기고 말았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밭 전체에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불을 질러버리니까 제가 밭 전체에 다 쌓이게 되죠. 그리고서 비를 마치고 그 다음에 로타리를 친 거예요. 산도가 안 맞아요. pH가 7.6에서 8.0 나와요. 그의 쪽파 농사 싹 다 망쳤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산불 방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땅에서는요, 내 땅에서는 pH, 산도 조절은 석회질 비료라는 겁니다. 석회질 비료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 토양에서, 내 밭에서는 절대로 뭘 태우시면 안 돼요. 걷어다가 바깥쪽에서 필요 없는 데서 태우시거나 아니면 쓰레기 그 봉투 자리에다 묶여가지고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덩어리진 퇴비가 뿌려진 경우에요. 떡지고 덩어리진 퇴비가 뿌려진 경우인데요. 요거 로타리 치시면 그대로 덩어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뿌려져 있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마를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고 전노타리 치셔야 돼요. 살짝 위에 노타리 쳐서 퇴비를 다 빠갠 가루 형태로 부신 다음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제발 떡진 퇴비를 그대로 집어넣는 그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유기질 비료 스타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로 입상 타입 유기질 비료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까맣고 동그란 거 있죠? 요거는 같은 경우는 제조 공정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유기질 비료 하면 유박 비료라고 하잖아요. 기름을 짠 그 종실에서 기름을 짠 찌꺼기를 유박이라고 합니다. 요걸 갖고 비료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한 200도씨에서 찝니다. 그리고 또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 이게 꼭 동글동글한 그 알갱이를 만들기 위해서 아미노산 액제라는 걸로 입혀요. 아미노산 액제가 뭐냐면은 질소질 비료, 그러니까 요소계통 질소질 비료 중에서 가장 효과가 빠른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효과가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쪘기 때문에 분해가 빠릅니다. 얘는 3개월 정도 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어떻게 해요? 국거름용으로 좋습니다. 얘는 질소인산가리 비율이 보통 보면 4:2:1이나 5:2:1짜리 쓰시는 게 맞고요. 유기질 비료 중에 이제 펠릿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사료 같이 생겼습니다. 얘는 그 유박을 구멍을 통해서 압으로 뽑아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초기에는 비료기가 별로 없습니다. 얘는 초기 생장에는 좋지는 않아요. 근데 중후반경 분해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비료기가 좀 오래 간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6개월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제대로 사용하신다 하시면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펠릿 타입 유기질 비료 오래 가는 거 초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고, 요거를 만약에 300평당 10포를 넣는다 그러면은 그 입상 타입 유기질 비료를 한 3포 정도를 이렇게 10:3 비율로 넣어 주시면은 거의 토양의 양분 밸런스가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정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뭐 한 가지만 집어 넣으셔도 되는데, 내가 좀 세심하게 농사 짓는다 그러면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펠렛 타입을 300평당 10포 넣으면은 입상 타입을 한 3포 정도 넣는다. 근데 만약에 내가 2년 정도 가축분 퇴비를 집어 넣어서 그 다음에는 가축분 퇴비를 빼고 유기질 비료로 간다 그러면 고구마 쪽에서 밭에서 이렇게 그 한다고 하면 300평당 그 펠렛 타입 유기질 비료 한 10포에 입상 타입 유기질 비료 3포 정도 넣으시고 농사 지시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양 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경반층이라고, 여러분들 딱딱한 층이 토양 내에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면 작토층 깊이가 얕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자꾸 부셔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물 빠짐이 좋아지고 뿌리가 깊게 형성이 돼서 작물이 잘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 경반층 형성을 하기 위해서 항상 2년이나 3년에 한 번 정도 40cm 이상 신경을 해달라는 얘기 꼭 해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토양 쪽에서 이제는 고구마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일단은 물 빠짐이 좋은 게 아무래도 그 고구마 농사에 좋기 때문에 고구마 밭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일반 논보다는 밭이 좋고 경사가 약간 있는 밭이 좋습니다. 근데 너무 경사가 있는 밭에다 하실 경우에는 보통 경사가 있을 때 고구마 두둑은 밑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게 따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는 너무 경사가 너무 급하다 하시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밑에가 골이 깊어져 버립니다. 1m까지 깊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흙이 쓸려 내려가서 옆집 밭이나 아니면은 집이 있으면 집에 흙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경사가 급하다 그러시면은 어, 그 경사 거의 끝부분에다가 저희 꼭 그 배수를 깊게 내셔가지고 흙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경사가 너무 급하시면은 이 바로 째지 마시고 사선으로 째셔 가지고 경사가 조금 여기 덜 되게 그렇게 유도하시는 게 좋고요. 어 그 비료 같은 경우는 아까 고구마 전용 비료 쓰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질소 인상 가리 비용이 여기 나오네요. 77, 18 이렇게 나오고요. 300평당 80kg 정도. 퇴비는 1톤 얘기했는데 요거는 조금 너무 강합니다. 조금 줄여 주시는 게 좋고 뭐 이랑 높이는 30cm, 경운 깊이는 뭐 15, 20cm인데 신경을 한 후의 경운 깊이입니다. 어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파리에 생긴 양분을 뿌리 쪽으로 내려보내면서 고구마가 비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비료가 가리입니다. 네. 그래서 가리와 인산이 잘 흡수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되고요. 어 여기 또 맨 밑에 보시면은 비료기가 많은 토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작물이 어 배추를 심었다든지 아니면은 그 고추를 심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심었을 경우에는 토양 내에 비료기가 많이 남아 있을 요지가 많습니다. 그런 밭 같은 경우는요. 뭐 고구마 전용 비료를 떠나 가지고 가리만 넣으세요. 가리 중에서도 황산가리 있지 않습니까? 황산가리만 넣고 농사 지시면 돼요. 뭐 토양 수분은 뭐 여러분들이 그 고구마 농사를 지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고구마 7, 8 8월 달 넘어가면서 건기가 됐을 때가 또 문제가 많이 됩니다. 2018년 같은 경우가 7, 8월 달에 거의 비가 안 오는 건기였다가 9월 달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왔어요. 그때 고구마 전체 면적의 한 30에서 40%가 다 짜게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 건기가 너무 오래 가고 비가 많이 안 온다 그러시면은 중간중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10일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러시면은 중간중간에 고구마밭에 물을 대셔야 돼요. 안 대시면은 그다음에 비가 한 10mm 이상 왔을 때 고구마가 다 짜게 집니다. 고구마가 짜게 지고 열과가 나오는 비율은요. 고구마밭을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멀칭을 하셨거나 아니면 멀칭을 안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멀칭을 안 하신 반이 더 열과가 심하고요. 이 내가 열과가 너무 많이 심해 가지고 고구마 농사 짓는데 항상 문제가 됐다 하신 분들은 멀칭부터 하십시오. 멀칭하시는 게 그런 부분에선 유리합니다. 여기 토양 산도 같은 경우는 뭐 4.2, 8.3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범위가 너무 넓고요. 권장해 드리는 거는 6.0에서 6.2 정도 된다. 6.5 정도 맞춰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럴 이걸 맞춰 주시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토양 시비 처방서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받아 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음 석회비료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석회비료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생석회가 있고 두 번째로 소석회가 있고 세 번째로 고토석회가 있고 네 번째로 회화석이 있습니다. 어 생석회하고 고토석회 그 저기 소석회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작용이 빨리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폐화석 같은 경우는 작용이 너무 늦게 나옵니다. 굴이나 조개류를 그 처리해 가지고 만든 그 석회질 비료이기 때문에 조금 늦고요. 권해 드리는 거는 고토석회를 권해 드리는데 우리나라 토양 같은 경우가 항상 농사를 지면 1 년에 0.5씩 pH가 산점 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보통 마을에 밭 같은 경우는 공짜로 나눠주는 토양 계량제가 고토석회를 나눠주잖아요. 그죠? 논 같은 경우는 입상 규산을 나눠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구마 밭을 하시면서 문제가 뭐냐면 1 년에 0.5씩 산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300평 기준으로 매년 고토석회를 한 4포 정도 넣어 주시면은 이게 산도는 어느 정도 잡아진다고 보고 그것보다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토양 시비 처방서를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토양 산도를 갖고 고토석회 같은 경우는 300평 기준으로 pH 1 산도 1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 300평에 10포 정도 필요합니다. 10포 정도. 고거를 봐 가지고 석회 산출량을 찾으셔 가지고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됐고 경토 깊이 그러니까 가는 깊이는 깊을수록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질토 모래땅은 초기 생육이 양호하지만 그 후기로 갈수록 그
고구마 길게 빠진다는 거. 그다음에 사양토 같은 경우는 정상 생육을 하고 좋다. 그러니까 물 빠지면 어느 정도 있는 양분을 잡을 수 있는 사양토나 양토가 좋다. 어? 이제 심습니다. 이제 심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영동 기준으로 해서는 내가 조금 일찍 심어서 일찍 뽑아 먹고 싶다 하시면은 가장 빨리 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 심으실 수 있냐면 4월 20일부터 심으실 수 있어요. 4월 20일 날 조기 재배를 해서 4월 20일 날 심었을 때 심는 요령과 적기 재배라고 하면 이제 5월 중순이라고 나와 있는데 5월 초순부터도 가능합니다. 서리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부터 심는 거는 가능해요. 그럼 언제냐? 5월 10일 이후부터는 심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만기 재배는 6월 중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온도가 이상이 좀 그 온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고구마를 6월 넘어서 심는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끈을 심고 나서 죽을 수가 있어요.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5월 초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심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그래도 내가 육묘장에서 묘가 나왔다. 그래서 난 더 심고 싶다. 하시면 뭐 6월 초순에도 심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하는 방식들이 조금 틀립니다. 첫 번째로 4월 20일부터 4월 말까지 심는 요령을 말씀드리면은요. 만약에 내가 4월 20일 날 심는다. 그러시면은 그때는 서리를 맞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두둑을 만들어요. 그리고 위에 두둑 위에 그를 잽니다. 이렇게 쭉 째요. 그 다음에 고구마 순을 놔요. 7마디짜리 고구마 순을 놓습니다. 그리고 5마디를 묶고 2마디를 빼요. 그리고 나서 멀칭 비닐을 덮어요. 그죠? 그럼 고구마 순이 멀칭 비닐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시냐? 꺼내시는 게 바로 꺼내시는 게 아니고 젓가락, 나무 젓가락으로요. 손 심은 데를 다 구멍을 뚫어줍니다. 조금씩. 하나씩, 2개씩. 숨쉬라고요. 이렇게 뚫어주고 며칠 만에 빼느냐? 9일에서 10일 만에 어떻게 빼느냐? 손 위를 빼줍니다. 그때 되면은 5월 5일에서 10일 정도 지나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서리가 얼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동안에 마디에서 뿌리가 내려와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식을 하실 때 두둑을 만들고 그다음에 멀칭을 하고 그리고 꽂을 대를 통해서 손을 밀어 집어 넣는 그런 형태 그렇게 심는데요. 뭐 지금까지 그렇게 심으셨을지는 모르지만 고구마 순이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덩굴조근병이나 아니면 무름병들이 생겨가지고 고구마 순이 모기에 타서 죽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두둑을 만들고 위를 째서 두둑 위를 째가지고 고구마 순을 놓고 살포시 덮어주는 그런 형태로 바꾸시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5월달 같은 경우는요. 5월달 넘어갔을 경우에는 두둑을 만들고 위를 째고 고구마 순을 놓고 5마디 묶고 2마디 빼고 멀칭을 합니다. 멀칭을 하고 나서 구멍을 뚫을 필요 없이 그 위에 흙을 올려줍니다. 그 위에 두둑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올려줘요. 그리고 며칠 만에 빼느냐? 5일 만에 뺐습니다. 4일 만에 뺐습니다. 4일 만에 빼시고요. 빼시고 나서 순이 멀칭 비닐에 닿으면 안 됩니다. 순이 멀칭 비닐에 닿으면 타기 때문에 빼고 나서 그 주변을 흙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그러시면 잘 삽니다. 고구마 순이 심고 나서 많이 죽은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죽은 것 좀 재배 방법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5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두둑 위에 심고 나서 흙을 올려주셔야 돼요. 흙을 올려주시면 두둑 위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잘 삽니다. 이게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가 항상 관건이에요. 나는 고구마 순이 남아가지고 6월 초순에도 심을 거다 하시면은 6월 초순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똑같습니다. 두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위를 째고 그 다음에 7마디짜리 고구마 순을 놓고 5마디 묶고 2마디 뺍니다. 그리고 똑같이 멀칭을 합니다.
그 위에 바로 흙을 올립니다. 두둑하게 올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3일 만에 뺍니다. 3일 만에. 6월 달 넘어선 3일 만에 빼시고 5월 달에는 4, 5일 만에 한번 빼시고 4월 달에 심었을 경우는 9일 만에 빼시고 5월 달 이후에 심을 때는 두둑 위에 흙을 올려주시고 그런 점을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심으신다면은 이 고구마 농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순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심어놓고 고구마 순이 죽으면 그만큼 아까운 게 없어요. 인건비 날아가죠. 순값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정확하게 죽지 않게끔 기술을 가지고 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어때요? 마디에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예. 예. 2주 정도 지났더니 이제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3주 정도, 4주 정도 지나니까 어때요? 색깔이 들어가게 되죠? 색깔이. 예. 이 정도로 생육이 빨리 나옵니다. 심는 요령은요, 수평 심기, 계량 수평 심기, 빗 심기, 휘어 심기, 구부려 심기, 고추 심기 있는데요. 보내드리는 거는 수평 심기입니다. 수평으로 심으셔야 돼요. 수평으로 안 심고 빗 심기나 고추 심기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밑에는 큰 고구마 나오고요, 위에는 작은 고구마 나와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평 심기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거는 기계로 심는 그런 사진인데요.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이런 세상까지는 왔습니다. 예. 자, 조기재배 같은 경우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일단 조기재배 같은 경우는 300평 기준으로요. 주간 75cm, 주간 20cm 간격으로 심었을 때 300평당 6,600주에서 6,700주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적기재배에는 휴간 75cm, 그러니까 두둑 넓이가 75cm, 주간 사이 간격이 25cm로 심었을 때는요, 300평당 5,300주에서 5,400주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넉넉 잡고 해서 6,000주 정도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6,000주면은 100개짜리 단으로 몇 개요? 60개입니다. 10,000원이면 60만 원 되겠죠. 300평에 묘값만 6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으시면은 잘 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젠데에다가 고구마를 순을 마디가 7마디짜리를 살펴서 지금 놓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덮습니다. 네, 정성스럽게 덮고 있죠. 그리고 뭐 합니까? 누르고 있죠.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고구마 순을 심습니다. 두둑을 째고 고구마 순을 놨어요. 위에 흙을 덮어요. 누르는 것과 안 누르는 것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이게 안 누르면은요, 고구마 순이 떠버려요. 땅속에서. 이게 이파리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구마 순을 꽂을 대로 심으시든 지금같이 이렇게 두둑을 배를 짜가지고 고구마 순을 이렇게 놓고 위에 흙을 덮으시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죽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눌러줬나 안 눌러줬나.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고구마 순을 놓고 흙을 덮고 나서 눌러줍니다. 그리고 멀칭을 하고 4월 달에 심었을 때는 구멍을 한번 중간에 뚫어주고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뚫어주고 9일 만에 빼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두둑을 만들고 째고 고구마순을 놓고 덮어주고 눌러주고 멀칭을 하고, 그리고 나서 4, 5일 만에 한번 빼고, 근데 그 위에 흙을 올려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6월 달 넘어가서는 3일 만에 한 번씩 빼고 3일 만에 빼고요. 그거 지켜주시면 아무래도 잘 살 수가 있다. 그리고 5월 달 이후에는 멀칭 비닐 위에 흙을 올려줘야지만 얘들이 잘 살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꽂을 대를 꽂아가지고 고구마를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심으실 때 수평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 꽂을 때 보면은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왜 돼 있느냐? 수평으로 넣으라.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 사선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고구마는 최대한 수평이 되게 심는 게 좋고요. 자, 넣고 나서 고구마 손이 딱 들어갔어요. 꽂을 때를 뺄 때요, 눌러줘야 됩니다. 그냥 빼시면 안 돼. 눌러줘야 돼요. 빼고 나서 누르든 뺄 때 누르든 눌러가지고 고구마 손이 땅하고 밀착되게끔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꽂을 때를 쓰실 때도.
그래서 눌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다 이렇게 심으시고 계시죠? 요게 대농들이 10만 평 이상, 뭐 20만 평 이상이신 분들도 계신데 다 이렇게 심으십니다. 그래서 고구마 농사가요, 경영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 밭에 이런 아주머니들 작업이 5번에서 7번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 뭐 가족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지실 거면은요, 고구마 먹을 만큼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고구마가. 이렇게 해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심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멀칭합니다. 저 위에 한 분이 삽질하고 계시잖아요. 그분 역할이 뭐예요? 위에다 흙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두둑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구마 순이 다 죽어요. 그래서 위에 멀칭 비닐 위에다 흙을 올리시면은 얘들이 안 타요. 그래서 고구마 순을 심고 나서 그 멀칭 위에 꽂을 대로 꽂든 아니면 저렇게 고구마 순을 놓고 위에 멀칭을 하든 흙은 꼭 올려달라. 그리고 꼭 눌러달라. 예, 꼭 부탁드리고요. 자, 아주머니들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 옆에 배 나오신 분이 지금 딱 서 있잖아요. 그죠? 감시하고 계시죠? 저분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욕하고 계세요. 할머니들이 기술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기술이 떨어지는 분, 어떤 분은 기술이 좋은 분,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하고 일 잘하는 분들은 뭐 그냥 냅두지만 일 못하시는 분들, 특히 위를 안 눌러주시거나 제대로 심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순도 죽이고 월급은 임금은 날라가고 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더블로 들어가잖아요. 순값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심어야 되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감시하면서 일 못하시는 분 있으면은 막 욕해요. 심할 정도로 욕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면적이 돼가지고 사람을 쓰실 때 요즘 꼭 주지시키시고 하세요. 안 그러면은 죽어요. 많이 죽습니다. 생각보다. 요거는 이제 기계로 위 올리시는 그 사진인데요. 이렇게 위에 흙을 올리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는 올리고 나서 순을 빼는 모습이죠. 예. 순을 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꼭 흙을 돌려달라. 예. 흙을 꼭 돌려주셔야 된다. 안 돌리시면은 어렵다. 예. 이렇게 흙을 꼭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장점 부위 그 부분이 묻히면 안 됩니다. 예. 묻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꼭 안 묻히게끔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사항이 뭐가 있냐면, 자, 내가 비료기가 너무 많은 밭에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순을 심었어요. 초기에는 굉장히 잘 자라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순이 너무 자라는 게 왕성해서 두둑을 넘어서 고를 타고 다음 두둑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고구마는 마디에서 뿌리가 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고구마 마디가 공중에 떠 있으면 뿌리가 안 나오는데 땅에 닿거나 물에 닿으면 고구마 마디에서 뿌리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고구마 순이 자라는 게 너무 세력이 세가지고 볼을 타고 옆에 두둑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볼에 물과 땅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파리에서 생긴 양분이 두둑 안에 있는 뿌리로 가서 고구마가 커져야 되는데 중간에 뿌리가 난 데에서 얘가 막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마 밭에 비료를 많이 주거나 비료기가 많거나 고구마 순이 생장이 너무 세면 고구마가 안 달린다라고 착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느냐? 정말 고구마 농사 잘 지시는 분들은요, 순이 두둑이에 이쁘게 올라앉아 있습니다. 고구마 순이 그 정도까지 딱 되면 고구마가 이게 크기가 일정한 게요, 다닥다닥 달리게 돼요. 그렇지 않고
순이 너무 세가지고 타고 넘어갑니다. 고를 타고 두둑을 넘어서 이렇게 자꾸 넘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뿌리가 나기 때문에요. 정작 그 고구마가 달려야 되는 두둑 안에는 고구마가 안 달리는 그런 증상들이 생겨요. 그게 7월 달 정도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전화가 많이 와요. 어떤 전화가 많이 오느냐? 고구마 순이 너무 세가지고 자꾸 그 고를 타고 넘어가가지고 옆에까지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지금까지는 그냥 내두셨을 거예요. 자르면은 또 그 순을 넘어가는 거 자르면 또 고구마가 안 달린다고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면적이 어느 정도 넓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볼에 고구마가 순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거를 다 작대기나 아니면은 그런 걸 해가지고 뿌리를 다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순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달라는 거죠. 그러면 다 끊어지겠죠. 그 대신에 이 고구마 순이 그 줄기가 잘라지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옮겨주시면 뿌리가 다 끊기기 때문에 제대로 고구마가 달려요. 그죠? 또 이쪽으로 또 옮기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많이 면적이 안 될 경우에. 근데 나는 100평 이상이다. 도저히 그렇게 못한다 하시면은요. 끊으세요. 그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고구마 순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충분합니다. 고구마 키울 수 있는 거는 두둑이에 살풋이 얹어 있는 정도로도 이파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끊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구마 순이 너무 억세가지고 너무 잘 돼가지고 그 또 전화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고구마 순이 너무 잘 자라는데 얘를 그러니까는 못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또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뭐 어떤 분은 바닷물을 뿌리면은 얘들이 안 자란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뿌리면 덜 자라겠죠. 아무래도 그 염기니까. 하지만 땅베리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비료 중에 억제시키는 비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특히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인산가리 비료가 있습니다. 인산가리 비료. 인하고 가리가만 들어있는 비료인데 이게 가장 많이 잘 억제시켜요. 근데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액상규산 비료가 있습니다. 액상규산. 보통 보면은 벼농사 지실 때 이 세 마디 부분이 길어지면 도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 마디 부분을 못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얘들이 출수되기 며칠 전에 그러니까는 7월 달 중하순경에 액상규산을 뿌려줘 가지고 절간을 줄여줘라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액상규산 비료가 두 번째로 강해요. 자, 세 번째로 칼슘 비료가 있습니다. 칼슘 비료. 칼슘 비료는 뭐 대부분 억제시키는 거 아실 테고 가장 억제 비료 중에서 가장 억제가 안 되지만 많이 쓰시는 경우에 이제 가리 비료가 되겠죠. 가리. 그래서 권해드리는 거는 만약에 내 고구마 밭에 그 순이 너무 억세가지고 얘들을 좀 억제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는 액상규산 비료 쓰십니다. 액상규산 비료. 이거는 뭐 비싸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흔히들 뭐 농협이나 농약방 같은 데서 농자재마트 같은 데서 많이 팔기 때문에 입상규산이 아닙니다. 입상규산 비료는 그 효과가 3개월 후에 나오기 때문에 액상규산입니다. 액상규산 비료를요. 거기 비면 그 보면은 1000배로 쓰세요. 뭐 한 2000배로 쓰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품마다.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식으로 해가지고 2번 정도 뿌려주시면은 어느 정도 억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구마 순이 너무 잘 자라가지고 억제가 된다 그러시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액상 규산 비료를 사용해가지고 한 2번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2번 정도 뿌려주셔서 그렇게 억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후에 고구마가 크고 이쁘게 잘 들려고 웃거름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NK 비료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가리 비료를 주십니다. 염화가리 비료를 골에다가 슬슬 뿌려주시고 가시면은 억제도 되는과 동시에 이파리에 생긴 양분이 뿌리로 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만약 내가 잎색이 진하고 고구마가 순이 억세다 그러시면은 염화가리를 골에다 슬슬 뿌려주시면 되고요. 언제? 8월 달 정도. 그리고 만약에 고구마 잎이
연하다, 문제가 된다 하시면은 어떻게 하느냐? NK 비료 있죠? NK 비료 중에 1대1짜리인 거 뭐 12대 0대 12짜리도 있고 16대 0대 16짜리도 있지만 어떤 비료도 있냐면 6대 0대 16짜리도 있어요. 밀수가 좀 덜 들어있는 거. 그거 같은 경우를 사용하셔가지고 볼에다 뿌려주시면 이파리도 색깔이 다시 진해지고 가리가 들어가니까 억제도 되고 그리고 이파리에 있는 양분이 뿌리로 잘 가가지고 고구마가 잘 달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구마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뭐 세척해서 내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해드리는 거는 집에서 저장고에다 넣고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그렇지 않지만 내가 어느 정도 양이 돼서 시장에 내고 파신다 하시면은요 저장했다 하시지 마시고 수확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그 분류를 하셔가지고 분류를 하셔서 크기별로 분류를 꼭 하셔야 됩니다. 큰 거 작은 거 섞어 놓으시면 시장에서 가격 못 받아요. 고구마는 원래 세척하고 그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7에서 10가지 로 분류를 해가지고 내보내세요. 뭐 특자, 상자, 중자 있고 긴특, 긴상, 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분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흑고구마 상태로 시장에 내실 때도 웬만하면은 흑, 상, 중, 그 다음에 긴특, 긴상, 왕 요 정도까지는 분류를 해서 그 박스별로 분류해서 내보내시고 거기다 표시를 해주시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굳이 이거를 저장고에 넣었다가 나는 나중에 팔겠다? 안 됩니다. 돈이 안 돼요. 그냥 그 당시에 캤을 때 시장에 내서 파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범무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뭐 온도, 그다음에 물 주는 거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병해충 관리인데요. 이 고구마 병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덩굴 쪼금병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구마 순을 심잖아요. 덩굴이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이게 짜게지면서 죽는 거예요. 요 병의 가장 큰 원인은 두둑에서 가스가 나오거나 두둑의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병이 땅속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토양에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이후에는요. 흙을 심고 나서 무조건 위에다 흙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흙 올려지는 거를 언제까지 관리를 하느냐면요. 이 순이 뻗어가지고 두둑을 어느 정도 덮을 때까지 그러니까 두둑의 햇빛이 많이 가려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비가 와서 쓸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배터기로 밀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려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요즘 뭐 이 고구마를 떠나가지고 이 두둑을 높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이 두둑을 높게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낮에 햇빛이 비쳤을 때 두둑 안의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요. 고추도 마찬가지고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감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감자 같은 경우는요 5월 넘어갔을 경우에 두둑을 높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감자순이 낮에는 시들었다가 밤에는 제대로 됐다 해가지고 감자 크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두둑은 낮고 넓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뭐 낮게 넓게 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두둑의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 중에 어느 정도 가장 효과적인 게 두둑 위에 흙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덩굴 쪼금병도 덜 나오고요. 고구마 순이 죽는 것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구마를 어느 정도 품질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스프링클러를.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비가 최소한 10일에 한 번, 11일 동안 안 온다. 그러면은 돌려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제대로 수확이 안 나와요. 이 기상이라는 게 지금 현재 농업 기상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극단적인 부분으로 많이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지금 딸기 같은 경우나 다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높았을 때가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하우스가 잠겼다든지 땅이 뭐 물에 쓸려 내려갔다든지 아니면 뭐 온도가 뭐 40도, 5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애들 다 타 죽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농산물 가격이 높은 추이를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조입니다. 햇빛 비치는 거. 한 번 흐리기 시작하면요, 일주일 내내 흐려요. 한 번 비 오기 시작하면은요, 2, 3월 간격으로 계속 비 옵니다. 그러면 햇빛량이 부족하게 돼요. 햇빛량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애들이 안 큽니다. 잎에서 광합성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량이 부족하게 되겠죠. 수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어떤 기상 이변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고구마 밭에 물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치했다는 거 생각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신다면은 고구마 밭에 이제는 스프링클러 설치해가지고 최소한 10일 간격으로 10일 동안 비가 안 온다 하시면은 꼭 불을 돌려야 된다.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병들은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다 얘가 쉽게 얘기해서 줄기가 썩거나 아니면은 덩굴 조금이 되거나 하는 증상들이 대부분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지냐, 심고 나서 두둑 위에 순이 이파리가 전체적으로 덮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묘를 심지 않았을 경우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두둑의 온도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얘들이 상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상처가 나거나 물러지는. 그래서 그 두둑의 온도가 너무 많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저장할 때 상처가 생긴 부위에서 침입해서 물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요거 보셔야 됩니다. 바이러스. 현재 여러분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눠주는 무병묘가 아닌 이상 일본 품종을 연이어서 계속 쓰시거나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바이러스가 걸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면 수량이 최소 3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예, 증상 이렇게 보시면 정상염은 이렇게 이쁜데 여기에 살짝 점이 박혀 있던지 아니면은 이게 더 심해지거나 이렇게 누렇게 변했을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게 다 바이러스 증상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파리가 이상하게 변한 상태에서 요 증상이 그 이파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위쪽, 신처 부위 위쪽으로 계속 그런 증상이 따라 올라간다 하시면은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밭에 있는 생산된 감자는 그냥 팔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 밭에서 나온 고구마를 이용해서 씨 고구마로 쓰시면 절대 안 된다. 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무병료 사용하지 않고 일반료를 갖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 고구마를 연용해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거의 다 바이러스가 걸려 있다고 보셔야 되고, 바이러스가 걸린 거를 심는 것과 안 심는 거는 수량에 있어서 최소 30%에서 50% 이상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무병묘로 해서 병이 안 걸려 있는 그 묘로 갱신을 자꾸 해주시는 게, 시감자로 갱신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고구마에서 이렇게 보이는 바이러스 증상인데요. 이렇게 힘줄 같은 게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힘줄 같은 게 튀어나오는 것들도 다 바이러스 증상이고요. 특히나 대표적인 게 띠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띠를 형성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요.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는 먹을 때도 좀 쓴맛이 많이 나요. 맛도 없고. 그래서 버리시거나 종자로, 특히나 종자로 안 쓰시는 게 좋다. 선충 피해 입으면 이렇게 짜게집니다. 근데 열과가 나와도 짜게지고
선충 피해를 입어도 이렇게 짜게지는데, 선충 피해가 난 부분하고 열관한 부분하고의 크게 차이는 뭐냐면은, 선충 피해가 난 부분 같은 경우는 짜게져도 아물지가 않은 상태에서도 약간 물기가 있거나 짓무른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만약에 짜게졌으면 여기가 아물어 가지고 여기가 그 정상적인 상태로 벌어졌지만 정상적인 상태로 되면은 이건 열과다. 근데 상처 짜게진 부위가 여기가 물러지거나 물기가 약간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선충에 의한 피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종자로 쓰시면 안 되고, 만약 이런 부분 저기 그 형태의 고구마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 해에 밑거름 넣으실 때 선충 잎제를 꼭 뿌려 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선충이 안에 존재하면서 조직을 먹기 때문에 잘 아물지가 않아요. 수확시기는 반고구마는 좀 빠르죠. 삽시고 100일, 호박고구마는 3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수확할 때가 됩니다. 수확할 때가 되면 이렇게 순을 치죠. 순을 치는데, 순을 치고 나서 며칠 만에 수확하느냐? 바로 수확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바빠요. 한 5일 정도 있다 수확해도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순을 치고 나서 더 놨더니 애들이 더 어느 정도 컸네?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고구마는 가능하지만 감자는 순이 죽으면 바로 캐셔야 됩니다. 고구마는 뿌리기 때문에 순이 죽는다고 해서 바로 비가 와서 얘가 썩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순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줌마들이 이렇게 또 정리를 또 하죠. 그리고 수확을 하는데 보통 보면은, 자, 건조한 상태에서 수확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살짝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수확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른 땅에서 수확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고구마를 수확하신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고구마에 토양이, 흙이 붙어 있게 돼요. 붙어 있게 되면, 마른 상태에서 고구마에 흙이 붙어 있게 되면 그거 억지로 떼잖아요. 그럼 상처가 다 나, 쓰레기가 다 벗겨져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건조해 가지고 고구마를 수확해야 되는데 걱정이 된다, 그러면 스프링클러나 그런 걸로 토양을 어느 정도 적셔 주신 다음에 수확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어떤 분들은 뭐 호미로도 수확할 수 있고 삽으로도 수확할 수가 있는데, 보통 기계로 수확하신다면 이런 쟁기 형태로 된 수확기가 있고, 이런 땅속 작물 수확기 같은 형태로 수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로 어떤 게 낫다 하기에는 권해드린다면은 이런 쟁기 형태로 된 걸로 수확하시는 게 껍질도 덜 벗겨지고 수확도 이쁘게 잘 됩니다. 이런 형태의 땅속 작물 수확기 갖고 수확하시면 이 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를 흙을 털어주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요 그 철에 닿는 순간에 고구마 껍질이 벗겨지게 되기 때문에요. 상처가 날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500평, 뭐 1000평 넘게 고구마를 재배를 하신다면 이런 것보다는 쟁기 형태의 수확기를 구입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런 쟁기 형태로 수확을 하신다고 보시면 처음에 두둑을 만들 때도 규격에 맞게끔 다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수확을 하셨죠? 수확을 하신 다음에 보관을 하셔야 돼요. 보관을 하시거나, 보내드리는 거는 내가 만약 저온저장고가 없다 하시면은 바로 밭에서 캐서요,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흑고구마 상태로 바로 시장에 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근데 나는 저온저장고가 있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거를 캐가지고 겨우 내내 가족들하고 아니면 친지들한테 나눠주면서 잘 먹고 싶다 하시면 요 두 가지는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처리해야 됩니다. 고구마. 나는 이상하게 고구마를 수확을 했는데, 밭에서 수확한 다음에 방에서 잘 먹으려고 이렇게 갖다 놨는데 조금만 지나면 다 썩어버리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럼 뭐를 안 하셨냐면은 아무리 처리, 그러니까 큐어링 처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큐어링 처리란 뭐냐면, 고구마라는 게 피가 얇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납니다. 그럼 상처가 저장이 들어가기 전에 이 상처를 아물게 해서 저장이 들어가야지 오래 저장이 되고 애들이 썩지를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무리 처리는 어떻게 하시느냐? 온도 30에서 33도 정도, 습도는 90에서 95%. 이런 조건 하에서 한 4일 정도 저장을 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저온저장고가 있다 그래요. 한 5평짜리가. 그럼 거기다 넣고 그 안에다가 뭘 떼야 돼요? 온풍기 떼셔야 됩니다. 그래서 30에서 33도를 맞추셔야죠. 그리고 습도는 어떻게 하느냐? 바닥에다가 보온 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까시고 거기다 물을 충분히 적셔주거나 아니면 바닥에다 물을 흥건히 해놓은 상태에서 4일 정도 처리를 하시면 이 아무리 처리가 되고요. 본저장 들어갈 때는 뭐 창고를 소독해라 이것까지는 너무 어렵고요. 저장 온도는 12에서 15도 정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12에서 15도. 9도 이하 떨어지시면은요 얘들이 냉받아 가지고 썩게 되고요. 습도는 85%에서 90%. 90% 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다 물 깔으시라는 얘기. 습이 너무 낮아버리면 이 건물중이 줄어드니까 이 마르기 때문에요. 얘들이 그 수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90% 정도 맞춰주시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닥에다 물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장 온도는 12에서 15도, 17도씨 이상이 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고구마에서 싹이 나요. 그러니까 방에서 여러분들 방에서 난방을 안 하고 고구마를 이렇게 저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0에서 40% 정도는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고구마를 저장하고 겨우 내내 드실 거면 아니면은 나중에 칠 거면은 큐어링 처리, 그러니까 아무리 처리하고 저장할 때 저장 온도는 어느 정도 꼭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저장하실 때 포장을 다 해가지고 종이 박스에다 저장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농산물 수확용 박스, 플라스틱 박스 있죠? 거기다가 저장하시고, 거기 저장을 하실 때도 플라스틱 박스 손잡이보다는 밑으로 담으시는 게 좋고, 그거를 너무 꽉 이게 쉽게 얘기해서 너무 상자들을 밀집시키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공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또 유념할 게 뭐가 있냐면 전 저장을 해가지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 저장고 안에 있는 공기를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밖에 있는 공기와 안에 있는 공기를 교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달라. 그걸 좀 유념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묘상 준비하시고 땅 다루고 그다음에 골 만들고 피복하고 그다음에 순치고 수확하고 선별을 해야 된다. 이 전 과정을 전반적으로 기계화가 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포인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됐던 부분이 많이 개선될 거고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내가 저기 그 인식하지 못했네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아마 앞으로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도 종합적으로 정리한 사진이고요. 네, 순치고 수확하고요. 지금은 현재 흑고구마 형태로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농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구마를 세척해서 내십니다. 그럼 가격이 흑고구마하고 비교했을 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4kg짜리와 10kg짜리 이렇게 수확해지게 분류해서 이렇게 세척을 하는데 처음에 저온 저장고에는 흑고구마 상태로 저온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출하하기 전에 그 물에다 넣고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번 더 깨끗한 물로 다시 한번 씻어요. 그리고 원적 개선하고 바람으로 말리게 되죠. 말린 상태에서 아주머니들이 크기별로 상, 중, 하, 특상, 그다음에 긴 특상, 긴 상, 긴 중, 파지도 그런 형태로 나눠가지고 한 7가지에서 12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박스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죠. 이렇게 해서 내야지
가격이 높게 나가고요. 이런 시스템이 없는데 내가 굳이 하실 필요 없다 그러면 이분 분보다는 가격을 못 받지만 빨리 출하하시는 게 낫다. 빨리. 집에다 그냥 두고 하시면 썩는 것도 많이 생기고 중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고구마가 내가 먹을 양보다 많아가지고 팔아야 된다 하시면 밭에서 캤을 때 바로 정리하셔가지고 부분 저기 크기별로 나누시고 흑고구마 고구마 박스 사셔가지고 바로 담아서 출하하시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된다.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가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큰 것과 중간 것 이렇게 해가지고 잘 분리해서 내고 있죠. 이 정도로는 분리를 해서 내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고구마 재배 기술 교육회에서 간단하게 끝내게 되겠는데요. 질문 들어온 거나 아니면은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지금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 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한 가지가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라니 때문에 피해를 봐가지고 하나도 못 캤다 그런 말씀에 대한 질문 같고 고라니를 어떻게 하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라니뿐만이 아니라 고구마를 좋아하는 것이 멧돼지도 되게 좋아합니다. 다 파나요. 근데 이제는 멧돼지나 고라니를 막기 위해서 뭐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고라니가요 1m나 1.5m짜리 그 울타리를 해도 다 너무 도둑입니다. 제일 돈이 안 들어가고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같이 공존하는 게 좋겠지만 크레솔 비누액이라는 게 있어요. 크레솔 비누액. 이게 뭐냐면은 살균제인데요. 그 흔히 여러분들 그 화장실에 가면은 소독약 냄새 많이 나가고 그 화장실 청소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독약이 크레솔 비누액입니다. 크레졸 비누액이라고도 하고 크레솔 비누액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하셔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생수통 있죠? 요 생수통에 요 정도를 담아요. 담아가지고 이걸 위에 뚜껑에 구멍을 3개 내지 4개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0m 간격으로 그 밭에 50m 간격으로 사선으로 꽂아놔요. 이렇게 꽂으면 비 오면 물 들어가겠죠. 이렇게 꽂으면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크레솔 비누액이 있겠죠. 이게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나 산 쪽 그러니까는 고라니나 멧돼지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쪽은 10m 간격으로 꽂으시고 그렇지 않은 곳은 50m 간격으로 꽂아 이렇게 두시고 30일 정도 지나면 얘 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보충.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크레솔 비누액 한 병에 3,000원밖에 안 해요. 약국에서. 인터넷으로 사시면 더 쌀 테고. 이렇게 하시면은 생각보다 고라니가 안 들어옵니다. 멧돼지도 안 들어옵니다. 이게 가장 싼 방법이에요. 아유, 난 해봤는데 그것도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울타리 치셔야지. 그것도 울타리도 뭐 30cm, 40cm 불가능합니다. 1m 이상 치셔야 돼요. 나 울타리 칠 수 있는 거 없네? 그러시면은 어떻게 하느냐? 농정과나 여기 면사무소 가면은 유해 애들 퇴치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기 울타리 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시려면. 근데 일단은 크레솔 비누액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네. 오늘 이렇게 질문까지 받고 답까지 드렸고요. 처음 영동에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핸드폰 번호 다 있으니까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뭐 감자도 좋고 고구마도 좋고 고추도 좋고 참깨도 좋고 들깨도 좋고 뭐 마늘도 좋고 생강도 좋고 뭐 다 됩니다. 그 깻잎 그다음에 상추 쪽도 다 제가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질문들도 다 이제는 지도도 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네, 너무 감사했고요. 영농교육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